안녕하세요. 저는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를 01학번으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해서 치과기공사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신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치과기공사가 어떤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떠하고, 그리고 치과기공사가 기공소 내의 환경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그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그 관련된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을 창조하는 치과기공사. 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의의의 지점을 뭐 선정한다.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알므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찰하기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치과 기공사라는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직업인가, 환경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켓 분석이라고 해서 치과 기공사가 일하게 될 업무 환경, 그야말로 그 바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네. 어,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치과 기공사가 함께 일하게 될 이제 멤버는 치과 의사 그리고 치과 위생사가 있겠습니다. 일단 치과라는 장소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치과 위생사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덴티스트이고 치과 위생사는 하이지니스트라고 해서 치과 의사가 진료 업무를 할 때에 그리고 이제 환자를 같이 케어하고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치과 기공사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업무가 잘 수반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과 기공사는 치과 기공소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때때로는 치과에서 그 치과 기공실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기공실에서 업무를 하기도 하죠. 그 그렇게 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치과 기공소에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서로 치과와 밀접하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 그, 그 환자에 맞추어진 좋은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 원활한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 학술 대회라든지 세미나 같은 교류들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매년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뭐 학술 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이기도 하고 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두들 참여해서 스터디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학술 대회는 뭐 서울시 치과의사의 학술 대회 그리고 전시회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치과의사 학술대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장비나 그런 재료 회사들이 같이 동반해서 참석해서 전시회를 열고 만남의 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고 있는 보수교육을 위한 종합학술대회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단위로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학술대회들이 당연 그, 그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학술 대회나 전시회들이 조금 그 뭐 사이버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에는 전시회를 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뭐 아쉽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 그다음에 정보를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음, 지금 현장이 그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고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그 재료들이 나와서 계속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맞춰져서 또 임상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기술들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밀접하게 치과의사, 위생사, 기공사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보철물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서비스 또는 제공 그리고 환자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더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엔드 유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최종적인 어떤 사용자? 결국에는 그 치과의사와 위생사, 치과기용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철물은 환자에게 가게 됩니다. 결국 엔드 유저는 치과를 찾은 환자가 되죠. 그 환자가 어, 이 조합을 이루어 준 주로 중요한 이 트라이앵글이 될 꼭지점이 될 이 역할자들이 얼만큼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잘 그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또 손발을 잘 맞춰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엔드 유저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 약간 보람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단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직업을 택했어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 치과 환자가 되는 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할머니, 뭐 내 직계 가족, 부모님, 할머니,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또 때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게 누구나 이제 그 치과에 방문할 수 있는 환자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직업 활동을 했지만, 그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보람을 가지고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그 분석적으로 봤을 때요. 어, 치과의 환경은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제 기사 같은 데서 나와 있는 임플란트 2,400억 원, 뭐 재료 270억 원, 장비 235억 원, 이 정도의 규모, 3천억 원 규모가 움직이는 그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고요. 치과는 전국에 16,000개, 그중에 서울, 경기에서 이제 한 12,000~13,000개.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포도가 사실 수도권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치과 의사는 29,000명, 그리고 치과 기공소는 3,000개 정도. 치과 기공사는 한 3만여 명 정도가 되죠. 치과 위생사는 4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제 치과의 수에 비해서는 치과 기공소의 수는 좀 현저히 작기는 해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비율적으로 하나의 치과 기공소가 몇 개의 치과랑 거래를 나눠서 거래를 하고 있어서 보철물 제작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는 왜 치과 기공사인가? 나는 왜 치과 기공사이죠? 치과 기공사, 왜 치과 기공사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가 치과 기공소에게 치과에서 그 치과에서 클리닉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치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치과 기공소입니다. 치과에서 기공소로 어떻게 업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표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는 그 환자가 오죠. 환자가 오고 이제 의사가 있고 그런 경우에 그 환자에 따라서 치료로 필요하는 그냥 치과에 방문한 치료로 끝나는 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치아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교정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물이 만들어지고 교정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 기공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떤 이제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 그 이제 오더라고 해서 치과에서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 환자의 성명, 그리고 나이, 그리고 몇 가지 성별과 몇 가지 기본 정보와 함께 이 환자는 어떠한 케이스입니다. 금리빨을 해야 되는, 금리를 골드 크라운을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뭐 이렇게 교정기를 착용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서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의 치아 모양을 본을 떠야겠죠.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본을 뜰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알지네이트라든지 러버라든지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몇 가지의 소재들을 가지고 환자의 구강 형태를 본을 떠서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본을 뜬 채로 그냥 기공술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석고를 부어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본 뜨는 것 대신에 스캐닝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는 또 본뜬 석고나 임프레션 그 재료를 또 스캐닝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뭐 단순하게 어떤 소재로 구강 형상을 재현하기만 했다면 요즘은 어떤 디지털적인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업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지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스캐닝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토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요즘 뭐 성형외과라든지 치과라든지 가면은 사진을 찍죠. 정면 사진 찍고 측면 사진 찍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스마일한 그 구강 사진 찍기도 하고 치아만 이렇게 막 확대해서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환자 자체의 어떤 정보,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음, 치과 기공소로 보내게 됩니다. 치과 기공소는 대체로 레버러터리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그 이제 어떻게 해서 치과 기공소가 이제 레버러터리는 연구소라는 의미죠. 연구소가 되었는지 저도 기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치과 기공소를 덴탈 랩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치과 기공소로 병원에서 치과 기공소로 이런 환자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기공소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과 기공소에서는 그 보철물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본을 뜨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환자 맞춤형 어떤 틀 같은 것들, 인디비주얼 트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로 해서 이렇게 픽스처라는 거를 수술해서 심었다면 거기 위에 올라갈 상부 구조물 그래서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것들 만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딱 이제 세팅을 하게 될 완벽한 크라운이 아닌 임시 치아 크라운을 또 기공소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임시 치아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또 치과에서 좀 원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조금 뭐, 뭐, 그 임시 치아 크라운이 많다든지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공소로 맡겨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딱 뭐 금리 그 크라운 골드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 크라운 뭐 그런 것들 틀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보철물 종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환자 정보를 보내오는 부분에서 어떤 그, 그 이제 배달 어르신들이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체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분들께서 좀 그 뭐 치과와 기공소를 오가면서
그 환자 의뢰서가 적혀있는 종이와 환자 본을 뜬 것들을 이제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주면은 같이 그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신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전에는 사실 배달 어르신이라고 많이 했고요. 요즘은 좀 그런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전문으로 뭐 치과 기공소들을 이제 막 그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배달을 그 대신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 데이터화돼서 이제 그 이런 실물 없이 데이터화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들이 왔다면 치과 기공사는 치과 기공소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자의, 받은 환자의 기본 정보를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게 과거에는 수기로 이렇게 장부에 막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목록과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이제 환자의 모형이 왔죠. 그 환자의 모형이 치아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분리해서 정교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핀 작업이라는 그 토대가 되는 기초 작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석고 모형을 갈고 다듬어서 하나하나 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핀 작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이런 이제 밑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핀 작업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사실 저같이 2004년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졸업한 졸업생들 어시스턴트 정도의 수준의 1년 차, 2년 차 그런 친구들이 핀 작업을 계속 하루 종일 하고 기술은 이제 나중에 배우고 핀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나서 기술을 좀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핀 작업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핀 작업만 이제 전문으로 해주시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각 기공사 분들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약간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를 만들어서 어떤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도구들, 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장치나 어떤 그 재료들을 써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빠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졸업한 졸업생들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실무에 나갔을 때에도 밑작업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한 어떤 시간보다는 바로 기술적인 업무 전문성이 조금 더 많이 부여된 사실 이제 어르신 선배님들이라면 그런 작업부터 하나하나 배워야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난 조금 더 전문화된 일을 또 빨리 많이 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후배님들은 충분히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핀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석고로 이렇게 막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의 치아는 이렇게 약간 하드하게 딱딱하지만 그 잇몸이라든지 이런 주변 근육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 티슈라고 해서 소프트한 형태로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그 소프트한 것들을 재현을 해서 환경을 만들고 부첨을 만들어서 작업에 대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검 작업이라는 약간 고무 재질의 그런 것들로 검 작업을 해서 그 석고에 요런 치아 주변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핑크색 약간 그 고무 같은 것들을 재현을 해서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밑작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부분들은 직각경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 사항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석고 모형과 임프레션 이렇게 뜬 것들이 오는데 그때 같이 오는 게 아까부터 얘기되어진 게 환자의 정보가 적힌 종이형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종이는 실물은 이렇게 해서 메모지 같은 형식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막 이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종이가
작업 지시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바뀌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치과 기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치과 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 치과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시서라는 단어로 쓰여졌고요. 요즘은 그 업무의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치과 의사에게서 의뢰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라는 것과 의뢰라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서 약간 기속되어 있는 의미였다면 요즘은 조금 더 테크니션으로서의 어떤 영역과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는 그 좀 존중을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분야로 조금 더 독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뢰를 받아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 약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진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의뢰서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기곡물 의뢰서, 작업 의뢰서라고 전달이 됐을 경우에 지금 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환자가 이렇게 많은 텍스트를 서술을 해서 치과 의사 분들이 보내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환자, 까다롭고 어, 구강 환경도 까다롭고 환자의 어떤 요구도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치아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의 사이즈를 재단에 놓았을 텐데 한 장이 더 붙었다는 건 정말 많은 전달할 얘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의뢰서를 봤으면 이 케이스는 이 환자의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작업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그 똑같은 골드 크라운을 만들었으면 그 골드 크라운을 치과에 보냈으나 환자에게 이제 막 껴보고 세팅을 해봤는데 잘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똑같이 리메이크. 그렇게 해서 사실 치과 기공사가 보철물을 만든다는 건 그 환자의 보철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맞을 때까지 잘 맞도록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리메이크 제작이 될 때에 좀 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100%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무상 재제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이제 어떤 그 제작비에 대한 것을 다시 더블 체크해서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공사에서 감수하고 고환자 거를 다시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만들어주는 데에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소요되는 시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치과 기공소에서는 가장 큰 어떤 리스크, 피로도를 좀 불러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철물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보철물은 그 지금 보여지고 있는 치아는 그 아래에 있는 치아 5개입니다. 이렇게 작은 치아들 있죠? 어, 하악 전치, 하악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턱을 그리고 하악이고 앞쪽에 있는 거를 전치. 그다음에 5개라서 5 숫자 5가 붙고 본 5개가 이제 같이 되어 있다고 해서 브릿지.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요 부분을 치과 기공이나 치과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한글 역시도 한자어가 이렇게 치환이 된 약간 일본식 한자어 그런 이제 식이고 그다음에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자가 들어갔죠, 실제. 그다음에 영어가 같이 들어갔죠. 의학용어 브릿지라고 쓰는. 어떤 의학용어, 치과 의학용어, 그다음에 네, 일반 메디컬에서 하는 의학용어는 전 세계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쓰는 이런 부분들이 같아서 어, 5 유닛 브릿지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로얼
5 유닛 브릿지가 될 텐데 요런 경우에는 음, 그 이런 그 의학 용어가 공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계 사람들은 그 해외 취업을 해서도 업무를 할 때도 큰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큰 불편함이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기술직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의료 계통의 분들이 그래서 이제 치과 기공사 역시도 해외 취업이 원활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뭐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실습으로 요즘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기도 하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김천대학교 치경학과 선배님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러 나라에 진출하셔서 많이 일을 하고 있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그 두바이 쪽으로도 많이 나가셔서 외화를 벌어 오셔서 애국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좋은 이제 경험들을 얘기해 주기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잠시 다른 얘기를 빠졌는데 보철물 제작 작업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쉐이드 가이드라고 해서 치과에 환자가 오면은 뭐 치아 본을 뜨고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우리 이제 화장품 같은 거에 톤 색깔 같은 것들이 있듯이 음, 이 환자의 치아 색깔이 어떤 것인지를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체크가 되어서 들어온 그 색깔을 이제 정보가 왔죠. 전달이 됐죠. 어떤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색깔에 맞춰서 만들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할까 계획을 머릿속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치과 기공사는 어떤 사실 뭐 최종의 결과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중간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을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이 작업물을 작업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전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맨 처음엔 이렇게 하고 중간에는 이렇게 하겠다.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재료는 어떤 것을 쓰겠다. 재료들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야 될 치아의 색깔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위해서 어떤 지금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로 보이는 세라믹 그 치아와 유사한 색깔인 이런 최종 작업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 과정이고요. 어떤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그 탄탄한 어떤 금속 재질이나 금속과 비슷한 지르코니아 그런 재질로 안에 프레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파우더들을 어떤 리퀴드와 섞어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붓으로 떠올려서 이제 모양을 형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회색빛, 약간 노란빛, 그러니까 하얀빛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엔 또 약간 빛 반사까지 보여지죠, 광택.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런 주변의 치아 색깔, 반대에 있는 치아 색깔들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에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파우더, 색깔을 낼 수 있는 파우더를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자리에 올리고 기계에서 구워냅니다. 도자기를 굽는 것과 같은 기계에서 구워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조금 다듬고 다시 또 올리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치아가 이제 원장님이 삭제를 해서 이렇게 치아가 되게 젓가락처럼 가늘어졌죠. 여기에 이 프레임이 있고 도자기 소재로 다 예쁘게 모양이 완성된 치아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철물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외 같은 경우엔 경우가 성향이 좀 한국과 다른데 굉장히 내추럴한 치아의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굉장히 가지런한 치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이제 해외의 어떤 그 예시 케이스이고요. 국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약간 삐뚤삐뚤하죠. 좀 더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진 그런 치아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또 이제 뭐 여담으로 좀 들려드리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이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지 치아도 굉장히 하얀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처럼 약간 굉장히 불스름하고 좀 색깔이 짙으시죠.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도
내 기존 치아는 여기는 다 색깔이 진해서 막 3단계 정도의 진한 끼를 가졌는데 첫 번째 단계의 밝은 색, 숫자가 낮을수록 더 밝은 색인데 어, 원 정도 단계의 하얗고 깨끗한 치아를 주세요. 그럼 치과에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이 치아를 보정을 해서 꼈을 때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잘 안 맞거나 부자연스럽고 안 예쁠 수 있어요. 조화롭지 않아.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얗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그런 환자분들이 젊은 분들만 그러시느냐. 아니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막 그 50대, 60대가 되신 할머니 환자분들도 하얗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많이 하시고요. 또 조금 이제 저만의 테크니션으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님 환자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그 여자 환자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앞니를 보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게 보통의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가 약간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면 약간 뚱해 보인다든지 불만스러워 보인다든지 약간 그렇게 좀 우악스러워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셔가지고 보통은 이가 조금 이제 들어간 느낌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오목한 느낌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들어간 느낌으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하면 막 화나 보이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좀 들어간 그 라인으로 이렇게 구강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형성은 하나 약간 이 끝부분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이 끝부분들을 약간 각을 살려서 바깥쪽으로 살짝 엣지를 조금 더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철물 제작을 할 때 미세하게 그렇게 되면 약간 입술이 펴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이빨이 조금 더 튀어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입술이 약간 뭔가 들어가면 당연히 치아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입술이 좀 펴진 느낌이 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입술에 약간 보톡스 맞은 것처럼 어머님, 제가 생각해서 입술에 주름이 조금 더 펴질 수 있도록 치아를 요 끝에만 살짝 꺼내서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 어머니 환자분들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실제 마지막 이제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그런 경우로 막 비교해보진 않았어도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서 섬세하게 해드렸을 때 그 환자분들이 그 만족해서 환히 웃는 그 스마일을 하는 그 모습 봤을 때 좀 더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저의 주요된 치과기공사로서 신효진 치과기공사의 가장 주요된 작업 그 분야는 약간 뭐 금리도 있고 틀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라믹 보철물 특히 또 약간 전치부가 되는 그 약간 미적인 요소와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또 흥미를 느껴서 그 부분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업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치아를 제작을 하게 될 때에 그렇게 구워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한다고 했죠. 여기 5개의 그림을 봤을 때에도 여기 사용되고 있는 툴이 모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브러쉬로 되어 있는 어떤 브러쉬처럼 이렇게 털이 막 달려있는 걸로 펴놓으면 막 이렇게 좀 다듬기도 하고 뾰족한 이런 걸로 이렇게 된 이제 툴들은 뭔가 이렇게 그 이제 툴들을 끼우는 그 핸드피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달려가지고 어떤 뭐 속도 RPM을 조절을 해서 막 돌아가서 그 이제 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툴들을 사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아직 경력이 없는 기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무서워요. 일반 이제 학생들이 듣는다면 치과 갔을 때 막 소리 엄청 많이 나죠. 사실 뭐 전공인 우리도 치과에 환자랑 갔을 땐 그런 소리 들으면 엄청 싫죠. 모터가 막 돌아가는 소리, 모터가 막 돌아가서 이것들을 갈아내는 그런 소리, 너무 막 끔찍한 소리죠.
그리고 사실 이런 도구들이 내 손에서 빠른 RPM 가지고 막 돌아간다고 할 때 약간 거부감을 가지거나 두려움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씩씩하게 그냥 딱 도구를 잘 쓰고 기계를 잘 쓰는 친구들은 금방 잘 적응해서 쓰겠지만 특히 이런 디스크 형태로 그 납작한 어떤 이렇게 되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약간의 손으로 움직여서 하다 보니 지지대가 없잖아요. 기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손의 움직임으로 하다 보면 이게 깨져서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이제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안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끼고 하는 게 좋고요. 뭐 이게 부러지는 소재가 있고 안 부러지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지하고 있는 또 왼손, 오른손을 쓰고 있다. 왼손이 조금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이런 툴들을 잘 사용하는 법을 선배님들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기공소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작업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안전한가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나요? 그리고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계속 담아서 그것들이 이제 내 몸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배우는 어깨너머로 배우고 눈으로 배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시각적으로 정보를 인식을 해서 내가 인지를 하면 이렇게 닮아서 이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배우고 안전에 주의하고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배울 게 많죠. 손도 잘 써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치아의 표면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툴을 쓸까? 저 툴을 쓸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많이 접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는 또 뭐 이렇게 붓으로 치아 표면에 아까 막 그 재료로 도자기 형태 재료를 해서 구워내긴 했지만 깎아내고 다 하고 난 뒤에 또 붓으로 또 약간 뭔가 아주 미세하게 채색하듯이 해서 색깔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도구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도구도 쓰지만 기계도 굉장히 많아요. 작은 장비와 큰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집에 에어프라이어기, 전자레인지, 오븐, 가스레인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딱 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도구로 어떤 기계로 요리를 하지? 그 다음에는 어떤 재료를 같이 접목시켜서 하지? 어떻게 썰지?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먹고 싶은 어떤 요리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갈지. 기공소에서 부철물을 만드는 작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한번 이제 설명이 되어졌었는데 쉐이드 가이드라고 해서 어, 치아의 색깔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 지표가 되는 어떤 가이드 그리고 이 환자의 치아가 어떤 색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치아의 색깔을 맺고 도구를 써서 비슷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앞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었지만 어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자기 소재로 세라믹 보철물 만들기 위해서 기계에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 구워내는 어떤 그 퍼네스라고 해서 어떤 도자기 구워내는 어떤 장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색깔을 앞에서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맞추고 어느 정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환자에게 이렇게 색깔을 좀 표현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다양한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온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온으로 작업을 하기도 해서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세네 번의 작업을 거쳐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치아를 깎아서 올려서 깎고 끝 이게 아니고 뭐 8번, 9번, 10번 최종적으로는 사실 한 2, 3일이 걸리죠. 치아 하나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 작업을 처리할 때에도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림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 미술 전공 입시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제 오래 했었습니다. 하다가 좀 더 기술적인 분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옆집 언니가 치기공과에 다니고 있으셨어요. 김천대학교. 그래서 그 옆집 언니 옆집에 엄마가 어느 날 놀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놀러 따라갔던 이유는 거기 둘째 언니가 첫째 언니가 김천대 치기공과에 다니고 있으셨고 둘째 언니는 그림을 하고 있으셔서 그 그림 전공하는 언니를 만나려고 갔는데 첫째 언니를 그날 만난 거예요. 그 언니가 저를 보더니 희진아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징그러운 치아 모형이랑 막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뭐 이런 게 해서 처음에 놀라다가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어 집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 나 이제 그림 그만할래요. 치기효과 갈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어릴 때부터 그림을 해서 어, 안 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라고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저는 치기공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치기공과를 갔고 창이 정말로 그냥 뭐 세상에 없는 좀 작품을 해야 되는 그 예술 쪽과 기술을 하게 되는 이쪽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토대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많은 기술을 습득을 한 뒤에 나만의 이제 기술을 하게 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작업을 할 때 많이 배웠었던 이제 뭐 그 그림을 그리는 어떤 기법, 뭐 점묘법, 회화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색깔을 화려하게 표현하게 해야 하는 그런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온도를 사용해서 어떤 표면 처리를 하는 것, 어떤 우리 도너츠에서도 그 던킨 도너츠나 이런 데서 뭐 글레이즈 도너츠 맞나요? 그런 거 있죠. 그때 이제 그 표면에 코팅되어 있잖아요. 설탕이. 그런 것처럼 치아를 다 만들고 나서 표면 처리를 해서 겉에를 한 겹을 이렇게 쌓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글레이즈 과정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도 좀 고온에서 하이 글레이즈 시키면 완전 표면이 조금 뭐 결이 별로 아까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표면을 표현을 했던 어떤 그런 결이 사라지고 반짝반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로우 글레이즈 하게 되면은 표면에 어떤 약간 거칠고 러프한 그런 느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치과 기공사가 어떤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철물 작업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게이지입니다. 게이지 자 이런 건데 또 두께를 잴 때 여기서 이렇게 재면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1mm예요. 그러니까 1mm를 쪼개서 0.1mm를 이렇게 막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0.1mm 단위로 주로 이제 많이 오차를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또 장비에 뭐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와의 호환이 많은데 300 미크론, 500 미크론 이런 정도의 한계로 어, 오차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되게 쉬운 예로 들면은 우리가 뭐 이에 고춧가루 하나 꼈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을 때 느낌 다 나죠. 혀에서 혀랑 입안에서 뭔가 있는 느낌이 다 나잖아요. 그것도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오차가 그 정도의 오차를 환자가 직접 느끼는데 보철물에서도 그 정도의 오차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치아와 들과 조화, 그다음에 내 치아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던 얼굴의 근육과 움직임 방향성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거슬리는 느낌 없도록 그렇게 그정 그렇게 이제 환자가 편안함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작업을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힘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공들여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게 되는 작업들이지만 그 보철물 하나하나에 그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작업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하세요.
너 이럴 거야. 잘 돼야지. 이번에 성공해서 잘하자. 이렇게 하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뭐 때로는 이제 뭐 혼이 없지만 혼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업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해서 앞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지만 디지털 장비와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치과 기공소에서 보철물 제작을 하는데 쓰여지게 되면서 이 업계에 디지털 여러 장비들이 진단용으로도 그렇고 분석용으로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되면서 그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나 체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그 작업을 하게 될 그 시간들이 단축되게 되고요. 사실 또 어느 부분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떤 정확도나 정밀도가 올라가면서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되기도 합니다. 치과 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장비나 프로그램들이 3D 스캔으로 해서 임프레션을 직접 뜨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핀 작업의 시간이라든지 속고를 만지게 되는 시간들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3D 스캐너, 그 다음에 3D 캐드로 보철물을 손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기존에 많은 어떤 이제 치아 보철 디자인을 만들어 놨다면 그걸 불러와서 로딩을 해서 그걸 다시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작업 후에는 이제 3D 밀링을 해서 이제 산출물이 나오게 되겠죠. 깎여져서 디자인 파일이 밀링이 돼서 파일로 나오고, 아니 그 이제 실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후작업을 해서 더 작업을 보태서 진행을 해서 보철물 작업을 완성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치과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좀 더 뭐 시간이라든지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감소될 수가 있고요. 서로 조금 이제 상생하면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작업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현 시점의 치과계의 방향입니다. 네,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알아보면 치과 기공소, 우리는 기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기공소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클리닉 치과에서 어떤 환자의 데이터를 스캔을 해서 파일들을 보내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디자인과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뒤에 어떤 제조를 위한 과정을 거친다. 그럼 캐드 디자인을 하고 제조까지도 기공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어떤 어떤 제조 센터로 그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또 3D 프린팅을 하기도 하고 3D 뭐 몇 축, 5축 가공 밀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좀 더 맞춤형으로 해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기존 보철물을 제작하던 방식이랑 캐드캠 시스템을 캐드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서로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그 표로 과정으로 이제 비교해 본 표인데 기존에는 석고 모형을 제작을 하고 뭐 핸드피스로 그 환자의 어떤 뭐 마진이라든지 어떤 부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어떤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도 보이지만 먼지가 막 많이 날리고 또 이제 현미경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왁스라는 걸로 크라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과거적인 그런 방식인데 직접 골드나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캐스팅이라는 머신에 넣어서 약간 이렇게 원심 주조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크라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직접 이제 손으로 팔리싱이라고 해서 다듬고 이렇게 광택내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간략하게 나타냈지만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수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캐드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지금도 여기서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스캐닝을 한 다음에는 속도 모델을 스캐닝을 한 다음엔 결국엔 데이터화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을 캐드나 아니면 스캐너 프로그램에서 다듬고 그다음에 캐드 프로그램에서 다듬고 이렇게 몇 단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밀링 장비 머신으로 데이터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장비에서 이 가공을 뭐 3축이나 5축이나 7축? 7축까지도 있나요? 이렇게 축 가공으로 해서 깎아내고 블럭을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그 보철물을 이제 기공사가 후작업을 통해서 좀 더 다듬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뭐 디테일한 그 효과들을 준 다음에 글레이즈라고 해서 어떤 표면을 다듬고 아까 그 광택을 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뭐 간단한 과정과 그다음에 아날로그 기존에 했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뭐 단계가 좀 어떻게 이제 치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관찰하기를 끝내 보겠습니다. 우리 치과 기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짝이기. 오늘 이제 강의를 듣게 될 여러분들이 이제 20대라고 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뭐 이런 그 조사 결과를 찾았어요. 자존감 결핍 세대 20대. 나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은? 그렇게 해서 어, 무려 40.6%나 나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체크를 했다고 해요. 결과지에. 그 다음에 낮아지는 순간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뭐 이건 사실 뭐 20대뿐만이 아니고 뭐 40대든 뭐 어머님이든 옆집 누가 누구 딸은 그렇더라 이런 것처럼 나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내가 더 뭐 나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긍정 마인드를 가졌을 게 난 정말 쟤보다 나는 행복한 것 같아. 뭐, 나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꼭 굳이 뭔가 비교를 해서 보면 남들의 좋은 점이 더 먼저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이 조금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오늘 난 자존감이 낮은 상태야 이런 채로 매일매일 이렇게 뭐 약간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뭔가 멋진 20대를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일적으로 나를 좀 더 잘 케어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치과 기공사 나는 어떤 치과 기공사인가 T자가 커다랗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 T자형 인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연이도 치과 기공사의 덴탈 테크니션에 T가 들어있어서 T자형 인간이 이제 잘 맞아서 더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T자형 인간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메인 전공, 메인 잡, 메인 커리어, 메인 꿈일 수도 있겠죠. 메인이 되는 어떤 중심이 되는 어떤 기둥을 탄탄히 잘 세우고 그 다음에는 나의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나의 채널을 넓혀 나간다. 나의 시야를 넓혀 나간다. 그런 부분이었어요. 치과 기공사라면 치과 기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치과 기공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충 열심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질리니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선배님들이 어떻게 뭐 잘 그 졸업 후에 진로를 잘 찾아서 잘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치과 교공사 면허를 따고 졸업 후에 좀 임상에 대한 어떤 공부와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난 어떤 치과 기공사가 될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미술을 전공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술 경영이라는 예술 경영이라는 전공의 학사와 이제 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는 이제 마치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술 아트와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경영,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전시를 기획한다든지 공연을 기획한다든지 극장을 경영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영적인 그런 측면을 같이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인데 뭐 제가 치과기공소를 경영을 할 때 어떤 경영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서 막 경영과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그 최근에는 치과나 그 관련된 분야에서 CAD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 프로그램들의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그 플로우를 뭐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화면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느 쪽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연구 부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는 걸 느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H대학교 대학원에서 뭐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그런 분야에서 석사를 하고 지금 논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것들이 지금 뭐 기공사 실무를 하고 있지만 또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또 이제 프리랜서 일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 업계 기업에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획자 뭐 그런 역할도 하면서 업무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공이 합쳐져서 또 업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돈을 벌고 직업을 가지는데 더 반경을 넓힐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시야를 넓혀서 어, 바라보고 내가 조금 적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고리가 어딘지 찾아보고 내 역량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으면 내 역량 한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사이드가 뭐 메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경험하고 다른 전공자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 더 많은 그 사회에 대한 탐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발굴하는 좀 주도적인 그런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 암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시간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다른 어떤 치과 기공사들은 내 전공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예를 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프로덕터 매니저라는 거는 어떤 제품을 기획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재료 회사나 장비 회사나 이런 데서 어떤 신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팔리게 할지. 실제로 영업 전선에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거고, 영업을 하기 전에 이 제품을 제품화하여서 패키지도 박스도 만들고 이렇게 광고해야겠다. 이렇게 교육해야겠다. 이런 것들 자체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매니저라는 큰 의미의 단어로 써놨는데 그런 여러 장비와 재료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덴탈에 대한 지식이나 기초가 많이 있어야겠죠. 시장을 자체를 이해를 하고 사용자들을 이해를 하고 이게 치과의사가 사용할 것인지 치과 기공사 사용할 것인지 치과의생사가 사용할 것인지 이 역할들을 비전공자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공하신 분들이 내 친구들이 하고 있고 내 선후배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장 그 전선에 현업에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영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래닝이라고 해서 기획자의 역할. 제가 어떤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의 화면을 기획하기도 하고 어떤
사용하게 될 프로세스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음 어떤 지금 주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 우리가 쿠팡이라든지 쇼핑에 관련된 앱들을 사용할 때도 앱을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많이 하죠. 예전에는 웹으로 서치를 해서 했었는데 요즘 모바일에서 화면을 봤을 때 상품이 너무 작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상품을 클릭했을 때 '아 이 상품이 인기가 많은 상품이구나. 검증이 좀 된 것 같은데 후기는 어떻지?' 바로 후기를 볼 수 있게 클릭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 번호를 누를 수 있게 버튼을 생성해 주는 것. 그다음에 "봤어. 장바구니에 담았어. 그다음에 결제를 할 거야." 결제할 때 요즘 다들 카드 번호 하나하나 넣지 않죠? 그냥 자기가 설정한 간편 비밀번호 같은 것들 한 번 넣으면 바로 자동 결제되듯이 결제 프로세스가 확 진행이 돼 버립니다. 이 과정 중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화면의 구조도 계속 맞춰야 되고 그림의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업무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아주 쉽고 간편하게 빠르게 이것을 처리했다라고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경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사용자의 역할을 해 봐야지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음. 나 쿡 인제 어떤 쇼핑 앱으로 엄청 쇼핑 매니아야. 그러면 더 좋은 쇼핑을 위한 프로세스를 기획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보내잖아요. 막 싱크탱크라고 해서 막 아이디어 보내 가지고 가끔씩 뭐 채택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음 해외에도 뭐 그런 사례를 해서 뭐 창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실제로 치과인이기 때문에 치과인들이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채널들을 설계하고 구성을 하는데 유리하게 어 자 어 작용해서 그런 업무를 또 수행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음. 제가 이제 가장 어 지금 최근에는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업무를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이쪽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에서도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제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그 새로운 제품이 실제로 환자에게 쓰여지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치과 의사가 쓰여지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치과 교정사가 쓰여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재료의 뭐 소재에 대한 거, 물리적인 성격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도 다 단계별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필드에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위한 테스트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공유가 되어야지 이게 안전하게 또는 적합하게 또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구분지어서 다 그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역할들을 인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자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되어서 그런 업무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메디컬 부분에서 인제 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 임상 테스트 뭐 지하철 광고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죠. 그전에 해야 될 전문가적인 테스트를 다 거친 다음에 실제로 환자들의 다양한 인체의 그 환자의 그 환경에 맞춰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상 반응이 있지 않은지를 위해서 그런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 분야 역시도 또 다른 실제로 100 명의 환자라면 100 명의 그 환자의 구강 상태는 다 달라요. 그리고 100 명의 의사라면 100 명의 의사는 다 다르죠, 치과 의사는 성향이. 치과도 구조도 다르죠. 거기서 이게 실제로 잘 적용이 돼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 뭐 대학원에서 연구 과제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연구소 같은 데서 데이터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으로 이런 데이터만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한 것들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앞에 막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R&D라고 해서 어떤 연구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들에 R&D 센터 같은 데에서도 임상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 프로그램 만들 때에도 코딩을 하는 사람들 외에 어떤 이제
많이 사용해보고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세스를 그려내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단순하게 치과 기공사가 쓸 프로그램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파고들다 보면은 치과 의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 치과 의사가 직접 업계에서 실무를 하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참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자문을 하는 정도,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도 치과 의사만큼의 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어떤 직업군은 사실 치과 기공사입니다. 가장 비슷하게 학문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치과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장비나 프로그램, 진단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역할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치과 기공사에게 좀 더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기회를 찾아보면 많은 어, 그, 그 분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되었지만 또 다르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간단히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실제로 선배님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본다 하면 이제 어느 날 어떤 예쁘장한 여자 후배가 갑자기 군인이 되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군 치과병원에 자원해서 입대를 해서 그 전문 인력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막 훈련도 받고 체력 훈련도 받고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일하다가 좋은 이제 남편 만나서 군인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그런 후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아까도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됐었는데 어떤 그 치과 기공사에게는 해외 취업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 같은 경우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학술 대회나 전시 박람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선배님들과 얼굴도 쌓고 친분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어필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해외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친구는 할리 데이비슨을 탄다고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친구는 이 친구인가요? 이제 기공소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업무가 끝났을 때에는 또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일할 때에 뭐 소비한 나의 어떤 에너지를 다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생각, 그런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동이라든지 뭐, 뭐 악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거기서 또 얻는 성취감을 대체하기도 하고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모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적인 성취가 100%의 만족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은 어떤 뭐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나의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가는 건 또 사실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군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다고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직종이라든지 그런 쪽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한 곳에 뭐 올인하듯이 너무 많은 비율을 두지 말고 어, 할 때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직업에서 얻고자 하는 성취감이 100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그 생활에서 아니면 취미에서 어떤 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데서 내가 잘 분배를 해서 균형감 있는 그 생활 라이프를 구성을 하면 좀 더 약간 자존감 있는
그런 삶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권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경험을 창조하는 치과기공사라고 해서 치과기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치과기공사가 사로서 좀 어떤 일을 앞으로는 뭐 디지털 덴티스트라고 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해줄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이 많기는 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주소로 어, 궁금한 것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제 취업 특강이라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권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혹시 현재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거나 보셨다면은 더욱 권하는 부분인데, 내 이력서를 써보라는 거. 내 이력서를 한번 써보는 것. 그리고 어, 2번 써보는 거. 일을 하고 뭐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현직 일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내 이력서를 써보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내 이력을 보고 내 커리어를 보고 내 스펙을 보면서 내가 다음 준비해야 할 건 뭘까? 아니면 이대로 해도 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쓰고 자기소개서를 막 쓰다 보면 아, 뭔가 부족하구나. 무엇을 더 채우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 그리고 어, 그렇게 이력서를 써서 혼자 보지 말고 한번 저한테 보내보세요.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제 이력서를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이 20살에 기공학과를 갔고 공부를 마쳤지만 더 하고 싶은 공부는 뭔지, 더 하면 좋을 공부는 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뭐 학위 과정을 좀 하기도 했고 세미나를 듣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이쪽에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조금 다른 걸 해볼까 해서 운동을 배워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의 취미란에 너무 쓸 게 없네. 내 소개에 나는 이런 성향을 가졌어요 라는 데에 나의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몇 학년이든 이력서를 쓰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기 주소로 거의 항상 매일매일 확인하는 메일이기 때문에 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같이 고민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음, 오늘 이제 준비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